그래도 이전 80년대생들은 뭐 양동근, 함지훈 이런 선수들이죠. 생각을 같이 나누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지금 90년대생들은 굉장히 노래반집 빵야빵야가 현대모비스 직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대모비스 농구단 유재학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인터뷰를 보면은 모비스는 평생 직장과 같다고 하셨는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 감독님의 생각은 그대로이신지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도자 생활을 올해 한 중에 모비스에서 가장 오래 이제 1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고 또 명예도 얻었고 또 좋은 성적도 많이 냈고, 그래서 제일 행복했었고, 그대로입니다. 평생 직장 같은 곳. 부임 당시의 리더십 방식과 이제 거의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방식 간에 차이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그 지도자 스타일이 있죠. 맞는지 틀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격이나 제 스타일대로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근래에 와서 많은 고민이 돼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의 감독하고의 관계, 또 선수들하고 선수들과의 관계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맞고 틀린 거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뀐 거는 이전보다는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네. 최근에 서명진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님이 좀 스킨십이 많아졌다, 세세하게 챙겨주신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전에는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였으면 지금은 선수라고 좀 더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하고, 팀 분위기가 밝아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독과 선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믿음, 관심, 스포츠는 아무래도 어려운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든 과정일 때는 선수들이 다가오기 어려워하고 주위에서 감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좁힐 수 있는 거는 이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고, 믿음이 서로, 선수도 저를 믿어야 되고 저도 선수를 믿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가 되면서 후배 사원과의 융합이나 화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성이 남다른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서 융합하는 감독님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개성이 강해도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우승이 목표인데,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연습을 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 개성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는 이 목표를 위해서 다들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단기 목표나 장기 목표를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한 시즌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승을 했다 그러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우승을 하고 또 성적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승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번 아픈 맛을 보고 난 이후에 반복하면 안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통해서 또 미팅을 통해서 극복해냈고, KBL에서 제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3연패를 한 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능력 있는 선수와 성실한 선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글쎄요,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실한 선수를 더 좋아합니다. 이게 개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될 수 있는 그런 제일 좋은 조건이거든요. 잘하면서 성실하면 좋은데 잘하기만 하면 이제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많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경기에서 지거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어떤 마음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시나요? 일단 진 거에 대한 얘기는 그 한동안은 얘기를 꺼내질 않고요.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둔 다음에 이제 실패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야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유를 같이 해야 돼요. 분명히 같이 해서 그거를 찾아낸 다음에 이제 꾸준한 반복 연습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죠.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은 공부를 디테일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느 스타일로 지도를 해주시는지? 어느 동작 하나라도 그게 완성이 되려면 밑바탕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게 그런 밑바탕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자기 몸에 밴 이후에 큰 그림이 나오지, 이거를 등한시하고 큰 그림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잡히질 않으니까 아주 작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감독님께서 혹시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것 같으세요? 단어로 이제 배려해라라는 말은 뭐 많이는 안 쓰지만 어느 선수가 자기 컨디션이 나쁘다고 좀 이렇게 뒤로 처진다든가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이게 사실은 동료에 대한 배려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연습이 굉장히 나태해지거든요.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강조하는 편이죠. 최고창 감독님으로서 신인 선수들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소통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 선수들과 부담 없는 소통을 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린 선수하고 저하고의 같이 대화를 나눌 만한 어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농담도 건네기도 하고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곧잠 선수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지금 저 어린 어떤 선수가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엔 어떠냐라는 식으로 물어봐서 제가 직접 얘기를 한다든지 코치를 시켜서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90년대생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랑 이제 지난 80년대생 선수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관심이 다르고 그래도 이전 80년대생들은 생각을 같이 나누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90년대생들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자기가 혼자서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보이는 정도로 구분이 확 돼요. 조직을 이끌다 보면 극한의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본인만의 슬럼프나 스트레스를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기는 많이 받는 편인데 금방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쓰고 사실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반신욕 좋아하고요. 제일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스포츠라고 하거나 뭐 한 잔 마시고 잊어버리고 네, 그렇게 하는 편이죠. 네. 선수들과 또 지내세요? 예전에 선수들은 뭐 가끔 찾아와서도 하고 제가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자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제 아이들이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최근 인원구에서 스카우트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학부모가 농구 프로 선수를 희망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알면 좋은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프로 선수 한 명 나오겠는데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운동할 때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간섭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성장하는데 체력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먹는 거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와주는 게 제일 좋고 운동 외로 독서를 많이 권장한다든지 영어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게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운동을 그만뒀을 때 책 많이 읽은 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혹시 농구 감독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라고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어요. 49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뭘 했을지. 너무나 오랜 시간 여기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육관에 딱 들어가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땀 냄새하고 뭐 여러 가지 섞인 냄새가 있는데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제 집에 온 것 같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이 질문이 많았는데 모래반지 방향 들어보셨어요? 듣긴 했는데 그게 지금도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모래반지 빵야빵야가 모래반지 빵야빵야. 표명일 선수구나. 네 맞아요. 그분도 한번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감독님한테 그 말을 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편집해서 엮어놓은 거네요. 다른 선수한테 신경전 했던 걸 편집했다. 처음 보신 거군요. 처음 봤어요. 네, 역사적인 순간에 뭉쳐야 찬다에 허재 전 감독 출연하시고 다른 농구 선수들도 이제 은퇴 후에 예능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은퇴 후에 노후 설계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즘 뭐 허재 감독뿐 아니라 각 종목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지금도 카메라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가족하고 뭘 하고 싶어요? 가족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제 여기에만 있어서 나머지 노후는 이제 가족하고 뭘 하든 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좀. 팀의 주축인 양동 선수가 은퇴를 했고 지난 시즌 주전인 이래성 나건 선수가 타 팀으로 가시고 FA 시장에서 많은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올 시즌을 이제 다른 시즌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감독님의 다음 시즌 운영 전략 및 각오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 3분의 2가 선수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 모비스 농구가 사실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수비 위주고 공격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이제 선수 면면이 개인기를 가지고 하는 선수보다는 조직화된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농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틀은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들이 있어요. 제가 좀 후리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각오는 뭐 매년 그렇지만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게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 같이 보일까봐 그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50년 농구장의 현장에 살았어요. 남들이 평가해 주겠죠. 예. 그러면 그 평가 그대로 받겠습니다.